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화학 전지라고도 부르죠. 암기식 교육이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은 뭔가 외우고 기억해야 할 게 좀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구스음백금 이런 거 외우신 기억 아직 남아있으신가요? 전혀 기억에 없으신 분들, 아예 안 외우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프로는 사실 과학을 멀리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기억 안 나죠? 지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금속 원소가 쭉 있습니다.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이온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는 게 아까 뭐였죠? 바로 산화요. 그러니까 이온화가 잘 되는 금속은 산화가 잘 되는 녀석들입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은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고요. 금이나 백금은 그렇지 않은 금속입니다. 금이나 백금은 이온화 경향이 작다, 산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순금은 산화가 안 돼서 녹이 잘 안 쓸지 않습니까? 금이 다른 금속보다 비싼 이유, 녹이 잘 쓸지 않는다. 결국은 다 과학입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차이를 이용하는 장치인데요. 최초의 배터리는 이탈리아의 볼타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습니다. 1800년경 볼타 전지가 나왔는데요. 중성 상태인 두 금속을 갖다 붙인다고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게 산성 용액 같은 전해질입니다. 이온화 경향이 높은 금속은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산성 용액에 넣었을 때 전자를 잘 내놓아서 잘 녹고요. 낮은 금속은 산성 용액에 넣어도 전자를 잘 내놓지 않아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아연판과 구리판을 도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아연은 전자를 내놓고 산화되어 용액에 녹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산화하면서 나온 전자가 수용액으로 가는 것보다 도선으로 이동하는 게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구리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연이 음극, 구리가 양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볼타 전지는 단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쓰이는 모든 전지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기념비적인 발명품이죠. 배터리는 충전할 수 없는 일회성 전지인 1차 전지와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 나뉘는데요. 볼타 전지처럼 충전이 안 되는 1차 전지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건전지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볼타 전지 같은 초창기 전지들이 묽은 황산 용액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수가 안 되게 걸쭉하게 하고요. 종이나 섬유질 같은 데다가 흡수시켜서 마른 것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건전지라고 부릅니다. 건포도 그런 거예요. 건포도 말렸어. 건전지 마른 것 같은 상태. 물론 건포도도 약간 촉촉하죠. 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는 볼타 전지처럼 음극의 아연을 쓰는데요. 아연이 배터리를 원통형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양극은 건전지에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 안쪽에 탄소 막대심이 길게 있는데 이 탄소 막대가 양극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탄소 막대는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양극 역할을 하는 건 탄소 막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화합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차 전지는 음극의 물질이 전부 산화되면 방전되는데요.
이제 소개해드릴 2차 전지는 방전이 된 전지를 다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는 역사적으로 납축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 크게 3단계 정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납축 전지나 니켈 카드뮴 전지는 중금속을 사용하기도 하고 단점들이 있어서 요즘은 리튬 이온 전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납축 전지는 건전지보다도 먼저 나온 전지입니다. 황산용액의 음극인 납판과 양극인 이산화납판을 교대로 세워놓은 구조고요. 방전까지는 1차 전지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전된 전지에 전압을 가하면요. 역방향의 화학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방전됐던 납축 전지가 충전 과정을 통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방전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라면 충전은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역반응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방전되기 전에 화학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2차 전지인 거죠. 납축 전지는 최초로 충전이 가능했던 배터리지만요. 납이 중금속이기도 하고 다른 2차 전지보다 수명이 짧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값이 싸고 요즘에는 단점도 많이 개선이 돼서 자동차 배터리로도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1900년경에 처음 나온 니켈 카드뮴 전지는 납축 전지에 비해서 충전 시간도 짧고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납축 전지와 마찬가지로 카드뮴이 해로운 중금속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효과라고 해서 충전할 때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참 안 하면 얘네들이 계속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중화되면서부터는 많이 쓰이지 않죠. 리튬이온 전지는 현재 휴대용 전자기기에 가장 널리 쓰이는 2차 전지입니다. 이제 많이 상용화된 전기차에도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죠. 리튬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고 에너지 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구조는 이런 식인데요. 음극에 탄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탄소가 금속만큼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니까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따로 둡니다. 양극에는 리튬 화합물을 두고 마찬가지로 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둡니다. 모든 건전지는 늘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을 두는데요. 양극,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 과열돼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쇼트가 난다고 하죠. 전자가 전지 외부 회로를 따라서 멀리 돌아가야 하는데 전지 내부로 흘러서 짧은 거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쇼트 난다고 합니다. 분리막이 없어도 음극과 양극 사이 거리가 멀면 쇼트가 거의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거리를 멀게 하면 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깝게 붙여놓고서 분리막을 치는 거죠. 다른 배터리들처럼 음극 물질이 다 산화하면 방전되고요. 충전은 납축 전지처럼 전기 에너지로 배터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구조를 도식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터리가 실제로 저런 모양으로 생기진 않았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해도 모양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원통형 배터리를 씁니다. 음극판, 분리막, 양극판을 김밥처럼 돌돌 말아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양의 그 원통형의 배터리가 됩니다. T사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빽빽하게 쫙 깔려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는 수급이 안정적이고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말랑한 파우치처럼 배터리가 딱딱하지 않아요. 필름처럼 얇은 음극판, 양극판이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한 장 한 장이 종이책 페이지 넘기듯이 촤라라락 넘길 정도의 두께예요. 국내 전기차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각형 배터리인데요. 음극판, 분리막, 양극판을 겹쳐 놓은 다음에 접어서 통에 넣어 놓은 식입니다. 통에 들어있다 보니까 겉이 딱딱하고 충격에 강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죠. 이렇게 산염기와 산화 환원 반응,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배터리까지 생활 속 화학 지식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생활에서 많이 접하던 것들을 정말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